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빅데이터실 빅데이터 연구부부장 노현숙입니다. 저는 좌장님께서 이미 많이 이제 인트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3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진행했던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실시한 그 연구자 대상, 연구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그걸 토대로 향후에 어떤 식의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져야 될 건가에 대한 함의 정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한 달 전쯤 발표할 때에 비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환자가 더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 세계 저희 나라도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사망자도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처음 공개하던 3월 말경에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 경험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상적 정책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전혀 부재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제 뭐 빨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제도의 특징에 의해서 좀 더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의료보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사회보험 제도를 저희가 채택하고 있고 또 심사평가원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 내역을 이제 신속하게 심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좀 갖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과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빠른 시간에 의료를 이용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청구된 내역을 신속하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저희가 이제 국제협력 연구 데이터를 국내에만 개방한 게 아니라 이제 국제협력 연구로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가 저희 나라만 단독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제 불행한 현상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연구와 노력 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대응을 해야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제 공공 데이터를 전 세계 국내외에 이제 개방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심사평가원이 이제 수집한 진료비 청구 데이터 약간 행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 국민 의료 내역이 이제 시계열적으로 수집이 되어 있고 이제 검사 결과나 임상 정보들은 부족하지만 이제 행위별 수가제로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단위의 세부적인 의료 이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구 데이터를 좀 사용을 하려면 아까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 급여 정책이나 청구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통계 패키지를 좀 다루실 수 있는 그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구에 사용된 최종 데이터셋은 이제 5월 15일 기준으로 최종 데이터셋이 추출이 되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이용을 한 데이터를 먼저 추출하고 그 안에 포함된 환자의 지난 3년간의 의료 이용 데이터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이 이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DB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DB는 이제 저희가 200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그 일반 정보, 그다음 300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진료 내역, 400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진단 상병명, 그리고 이제 530 테이블이라고 이제 원해 처방 내역 이것들이 들어있는 테이블을 주로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청구된 테이블 4개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환자들이 지난 3년간 이용했던 이제 의료 이용 내역 테이블 동일한 형태로 4개 그래서 8개의 테이블이 제공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저질환을 분석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데이터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데이터를 추출한 그 마지막 시점까지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이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그 각각 아까 설명드린 200 테이블, 300 테이블, 400 테이블, 여기 약간 오타가 나는데 530 테이블에 들어있는 변수의 그 명을 좀 적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제 향후에 이제 연구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감염병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내외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열람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데이터의 구축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심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EDI과 KCD 코드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세스나 R 패키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셋을 하나를 구축을 했고, 두 번째는 심평원의 EDI 코드와 KCD 코드를 이제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해서 이제 R 기반 아틀라스라는 분석 툴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그런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가지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CDM 같은 경우는 CDM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EDI 코드하고 KCD 코드가 국제 표준 용어로 이제 변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 옴업 CDM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내외 다른 기관들도 이제 분산 연구 방식으로 이 CDM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연구자들이 원하는 이제 DB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셋을 직접 열람하면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뭐 구조와 용어들을 설명해 놓은 데이터 스키마하고 이제 굉장히 작은 수이지만 샘플 데이터를 올려서 약간 이제 데이터를 좀 변형시킨 샘플 데이터를 올려서 이제 연구자가 분석 코드를 산출해서 저희에게 직접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연구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수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별도로 없고 이름하고 소속기관 그리고 소속기관 이메일만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데이터 제공 동의서, 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시면 바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 신청을 할 때 뭐 연구 계획서 간단하게 한 장짜리 올리고 그다음에 IRB 서류하고 서면으로 데이터 이용 제공서에 서명을 하신 것을 제출을 하시면 이제 그러니까 연구 결과물을 받기 전까지 그 세 가지 내용을 업로드하시면 이제 연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코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내부 서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 연구자들이 그 코드를 데이터에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값 이제 통계값만 반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죄송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제협력에 참여한 이제 현황과 그리고 성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에 참여한 연구에서 진행한 방법은 굉장히 새로운 좀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 신청은 종료가 7월 말에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한 58개국에 1,600명 정도가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을 했고, 그리고 그 등록한 분들 중에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등록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들 중에 한 412개의 프로젝트가 이제 32개국 국가에서 이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분석 코드가 저희에게 제출이 되어서 분석 결과값을 반출해준 프로젝트는 129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코드가 제출된 129건의 프로젝트를 분류해 보면 전체 43%인 56개 프로젝트가 세스로 이제 분석이 요청됐고, 32%인 41건이 R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25%인 32개가 CDM으로 분석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가 논문에 게재되었거나 제출 또 작성 중으로 보고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된 건 60개의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129개를 반출해 줬지만 60개 프로젝트가 이제 논문 게재에 신청 중이거나 신청 완료해서 게재가 됐거나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중에 46건이 세스로 분석한 사례에서 가장 높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게 됐고, R이 9건, CDM이 5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스로 신청한 프로젝트 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제 심사평가원이 주로 세스로 이제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익숙한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방법이라고, 국내 연구자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R로 신청한 경우는 이제 신청한 건수는 많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폐쇄 환경에서 R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수준으로 데이터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이제 최종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은 연말 정도에 저희가 집계를 해서 이제 공유해 드리는 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게재됐다라고 한 60개 정도의 논문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약제에 관한 연구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질환 특성 분석이 한 26건 정도, 그리고 기타 주제가 한 8건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신청서를 제시하셨던 것과 최종 결과물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이제 프로젝트가 다 컴플릿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동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이제 분석은 연구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지금 액셉트가 됐거나 이제 리비전 중에 있거나 하는 저널들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한 15건 정도가 메드 아카이브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게재된 건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그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도 많이 이제 게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돼서 좀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이제 연구적 성과물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내부 연구진에게 이제 보고된 바로나 엠바고 있는 그런 저널도 있고, 좀 그러니까 논문 게재하는 그런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국제 포럼을 했었는데, 그 포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연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저희가 이제 개방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연구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한 상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연구자들이 어떤 특성,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해서 이제 그것들을 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실시를 했고, 익명성에 보장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속을 보면 전체 이제 응답자가 28명이었는데 이제 한 프로젝트에 여러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복권은 배제를 하고 연구 PI나 주요 연구 참여자 한 팀에 한 사람만 이제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 참여한 분들 중에 한 50% 정도는 이제 학계 아카데미아에 있는 분들이고, 임상 현장에서도 한 40% 정도, 그리고 산업계가 한 4%,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연구 전담 조직에서 한 7% 정도.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작기 때문에 이제 퍼센트로 이해를 하시면 더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학계에서 많이 신청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심 분야는 이제 아무래도 임상 연구 쪽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뭐 통계나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정책이나 뭐 에피데미올로지는 소수의 인원들이 이제 응답한 사람으로만 놓고 뭐 중복초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관심도를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좀 인트레스팅한 부분은 이 연령대라고 아까 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30대 40대가 거의 주축으로 이루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젊은 신진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봤을 때 기저질환 분석을 한 것이 3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기저약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질병의 특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유형 패턴에 대한 그 연구들이 한 7% 정도, 그리고 AI를 토대로 예측하는 것도 한 7% 정도,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와 이제 리소스에 관한 것도 이제 연구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패키지 이용한 방법론은 전체 28개 팀 사람이 이제 응답했을 때 전체 다 기술 통계는 사용을 했고 이제 이거에 플러스 추론 연구 방법을 쓴 분도 한 35% 정도 됐고 AI 분석한 경우도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패키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세스 그리고 R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아틀라스 기반 그러니까 CDM을 분석하는 아틀라스 툴도 이제 7% 정도가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어봤던 게 그 데이터를 개방하는 시점이 적절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한 53%는 매우 적절했고 한 40% 정도는 적절했다라고 해서 대다수가 80% 이상 90% 정도가 이제 개방 시점은 적절했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리고 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한 90% 이상이 매우 이제 적절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 분석 결과에 대한 만족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 64% 정도는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라고 보고 이제 한 15% 정도의 응답자는 연구의 결과물이 이제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90% 이상 한 6% 정도가 다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중복을 제거하고 나서 응답률이 32% 정도가 있었고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 짧은 기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참여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 이제 개방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요구 사항들 그리고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데이터적 측면도 있고 통계 패키지적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접근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저희가 어떤 이슈가 있고 향후에 어떤 함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놓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그 심사평가 데이터가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세부적인 그 단위의 시계열 의료 이용 데이터이지만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에 도달한 그런 연구 결과까지 이제 반출받는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높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좀 어렵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표준화된 분석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분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그런 연구였기 때문에 실제 로우 데이터를 열람하면서 분석할 수 없었다라는 이제 치명적인 좀 단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데이터는 굉장히 잘 보호를 했지만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잘 보호가 됐지만 이제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샘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 잘 할 수 있게 이제 분석 코드를 잘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샘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어떤 기초 통계라든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 이제 분석 코드의 기본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해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분석 환경 자체가 좀 너무 폐쇄적이어가지고 오픈 소스 이제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도 이제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쉽게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사회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글로벌 위기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근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여러 나라가 근거를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 연구 방식으로 정부하고 민간,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민간이 협력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도 기반도 이제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회나 여러 가지 포럼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근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자장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3월 27일 날 했던 코로나19 국제문명 연구 1차는 이미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고, 리비전의 경우에서만 저희가 추가 분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코로나19가 꽤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사실 언제 나올지 아직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추가적으로 이제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2차로 개방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방할 때는 1차 때 이제 이렇게 나왔던 제한점이나 이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한 형태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준비가 되면 이제 공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